그럼 지금 뭐, 전세.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혜인 대표님은 뭐, 잠깐 다른 약속이 있으신 것 같고, 우선은 계신 분들만 해서 진행할게요. 원래 이제 블로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막 스킨 고치는 법, 아니면은 막 매력 있는 홈페이지형 만들기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글 몇 개 정도 올렸다라고 해서 글이 노출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달 4주차 예상하고 있는데 한 4주 정도 꾸준히 하셔서 글이 한 15개, 20개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유의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는 이유는 솔직히 블로그를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인데 유료 광고랑 블로그 마케팅이랑은 정말 문의의 퀄리티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컨설팅, 기업 컨설팅 이렇게 오는데 문의 왔던 거 중에 거의 근데 저는 좀 광고 영업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술이 좀 되는 편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상담 문의하면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다 강의로 연결되고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유료 광고에서 광고로 알고서 문의하는 트래픽이랑 블로그로서 문의하는 트래픽 그 일반 방문자 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달라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광고인지 알고 접속하는 광고들 보고서 그렇게 마음이 동요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이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 지금도 콘텐츠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마케팅 기술 쪽으로 쓰는데 솔직히 블로그 마케팅이 품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8시면은 지금이 9시니까 어제 새벽 1시까지 또 포스팅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이게 매력이죠. 지금 제가 썼던 포스팅은 대부분 통합 검색에서 아니면 뷰탭에서 대부분 1페이지. 그것도 1위에서 3위 뭐 이렇게 막 노출이 돼요. 근데 과연 이 키워드를 제가 검색 광고를 했겠다라고 하면은 1위 노출시키는데 지금처럼 클릭당 17,000원, 24,000원이거든요. 이 비용을 저는 블로그로 다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이다. 그리고 블로그 글 한 건으로 4천만 원까지 팔아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쿠팡 파트너스 화면인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강생분들 중에서 블로그 통해서 이제 퍼스널 블랜딩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됐던 분들, 영업에 도움이 되죠. 아니면 브랜딩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데 필요한 것들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정보를 공개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알려드려도 지금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은 복잡하게 강의라면 도리어 혼선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최적화 블로그 이게 이제 그 엔데브라는 툴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가장 최상급 블로그가 최적화 1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단계, 1단계 얼마 전엔 1이었는데 2로 내려오고 좀 내려가 있고 그리고 블로그 조회하는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1% 그리고 순위로 보면은 뭐 0.5% 정도에 들어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를 또 10년 정도 지금 보시면은 10년 정도 하다 보니 저품질이 걸리지 않는 이런 노하우들도 일부 알려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최상급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도를 지켰어요. 막 노출된다고 해서 일부러 막 키워드들을 막 노출되지 않았고 막 무리하게 홍보성으로 하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10년 전에 최적화 블로그 했던 분들은 이제 좀 노출되다 싶으니까 체험단이랑 맛집 블로그 엄청 하시고 그리고 사업으로 이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저품질이 됐거든요. 지금 카톡방에서 나중에 콘텐츠 피드백 드릴 때에는 사실 리스크 관리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노출된다 싶으면은 욕심이 나고 계속해서 그 키워드를 올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중재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블로그 부업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은 우선 저품질 블로그에 대한 꾸준한 두려움이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몇 번 해볼 만은 한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연속적이 적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블로그 포스팅 100개를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 100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3% 수익이 되니까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100만원짜리 아이폰을 하나 팔아줘야 3만원 수익이 되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내 비즈니스에 있는 트래픽을 하나 모으게 되면은 클릭 자체가 2, 3만원의 광고비를 얻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단계로서 처음에 부업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블로그 트래픽을 통해서 내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4주 동안 이 학습을 제안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네 분께서는 개인 사업 아이템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수익 트래픽을 만들어 드려도 이 트래픽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분들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익화 블로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강의료도 생각보다 작습니다. 왜냐면은 수익화 블로그에서 탑 블로그들이 한 200 정도 걸고요. 저처럼 한 달에 포스팅 20개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 쿠팡팟 그 애드 포스트로 한 20만 원, 30만 원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트래픽인데 어떤 트래픽이냐, 그리고 그 트래픽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트래픽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일 방문자 수 2,000명이 오는 맛집 블로그가 있고요. 일 방문자 수 500명이 오는 비즈니스 블로그가 있으면은 이 두 개 중에 가치는 일 방문자 수가 훨씬 커요. 왜냐면은 온라인상의 방문자는 무조건 트래픽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 트래픽을 통해서 이창민 대표님처럼 강아지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로 노출했을 때는 클릭당 1,500원에 지금 광고 효과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정혜인 대표님처럼 사춘기 교육 이런 키워드들로 노출됐을 때 한 클릭이 이루어지면은 클릭당 5,000원에 대한 광고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용 대표님 하시는 할랄푸드나 이런 정부 인증 사업들은 보통 객단가가 몇백 단위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트래픽은 아마 나중에 조회를 해보시면은 몇만 원에 해당하는 트래픽일 것 같아요. 네. 우선 쭉 내려가 보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블로그를 할 때 방문자 수를 정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유는 이거거든요.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트래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사업과 이루어져 있는 이 소수의 트래픽, 양질의 트래픽이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수지만 양질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 순위는 굉장히 높은데 제 블로그가 하루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그 500명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면은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고 싶은 강의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마케팅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계신 대표님들처럼 사업에 마케팅을 적용해서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블로그는 이 방문자 이거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좋은 거는 이거 그 오프라인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강아지 화장품 검색했을 때 광고 영역 클릭하시나요, 이창민 대표님? 이쪽으로 넘어오지 안, 않으세요? 안 합니다. 네. 그쵸. 왜냐면은 광고인지 아는 콘텐츠는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뷰탭이나 통합도구에 노출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은 아주 신기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유료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전체 방문자 수는 줄지만, 네, 유료 광고 할 때보다 전체 방문자 수는 줄지만 매출은 더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상담문의 경우에는 계약으로 매우 많이 진행됩니다. 브랜딩이나 IR 할 때도 좋고, 제가 아이폰 판매글을 올렸을 때 100명 중에 2명이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제 강의 서비스나 컨설팅 서비스를 할 때는 되게 신기한 게
조회수는 막 10건, 20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건이 연락이 오고 그 두세 건 중에 두 건 이상, 한두 건 그렇게 막 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년간 제가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실 저는 블로그를 좀 취미로 하다가 사업적으로 바꾼 거는 한 1년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최적화 블로그니까 원하는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됐는데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상위 노출에 대해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콘텐츠들 한번 한 두세 개 정도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되게 모호하거든요. 네. 뭔가 다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 뭐 체류 시간을 늘리라, 콘텐츠에 신경 써라 이렇게 모호한 얘기로 빠져요. 그게 제가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상위 노출에 뭐 특히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것만 알면은 상위 노출 다 해결됩니다. 이런 콘텐츠 보고 실제로 따라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위 노출에 대한 다양한 속설들에 대한 콘텐츠를 보시면요.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좀 모호한 것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블로그 마케팅을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우선, 하루에 한 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 이게 거의 절반이고요.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장 분석과 콘텐츠 기획력. 이게 30%인데, 이거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중에서 포스팅을 잘 쓰거나 글쓰기에 장문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개 포스팅하면서 많이 하면은 진짜 성공하셨던 분들은 월에 한 30개 이상을 하셨고 보통 월에 한 20개 정도 하시면 한 달 이내로 성과가 나와요. 네. 그리고 하루에 한 건씩 하시다 보면은 정확한 시장 분석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그리고 콘텐츠 기획력도 두 가지 방면에서 생깁니다. 우선은 제가 글쓰기를 하는 후킹의 요소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댓글이나 카카오톡 방에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쓴 글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가학습이 됩니다. 네. 자가학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는 욕심이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 하다 보면은 방문자 수가 올라요. 그리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럼 욕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햇삽 인증, 할라이푸드 인증 이런 걸로 막 키워드를 올렸는데 이게 막 전화가 오고 막 압도적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영업이 되게 쉽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오래 못 가요. 단시간에는 성과가 있지만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저품질이 올 만한 요소들을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팅을 그래도 주 5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게, 하루에 포스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인내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자가학습도 되고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근데 이창민 대표님은 한 달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타겟 자체가 넓어서. 근데 할랄푸드 하시는 김지용 푸드님이나 정혜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나와요. 성과라고 한다는 게 유의미한 상담 문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계약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면서 압축되어 있는 지식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명색의 블로그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 하나가 있고요. 저는 네이버 서브 블로그가 하나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총 2개를 운영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블로그도 하나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3개. 그리고 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한 두세 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검색 로직이 바뀌는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대행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시의성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좀 바뀌는 꿀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제가 쏙쏙 넣어드리면은 정말로 한두 달 내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지식 서비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식 서비스의 특징이 있어요. 네, 지금 정보가 없으신 상황에서는 뭔가 고급 정보 같지만 사실 알고 나면은, 네,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업자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업자 블로그 보면요. 막 특정 키워드를 한 10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헬스장 이렇게 올려서 블로그 포스팅 한 20개 정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블로그들 보는 게 제대로 가이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상에 오른 거랑 좀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에 사업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2시간 들려서 글을 쓰면은 네이버 전면에 어떤 키워드를 하더라도 대부분 1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마케팅 강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월해요. 사실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마케팅이 안 되면은 그거를 알릴 수가 없는데, 이 최저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마케팅적으로,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경험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마케팅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블로그 하나가 있어서. 네. 이미 이것 때문에 많이 성과를 봤고,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마케팅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 보면은 이 정상에서 밑에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이 성과를 만들어 봤더니. 그래서 지식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다 정답은 아니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도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블로그 마케팅에 검색해 보시면은 물론 저보다 훌륭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속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알아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필요한 내용만 알려드린다. 그리고 2번, 2번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네 분 중에 유별아 대표님은 그냥 그 메시지로 답변 주세요. 글쓰기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 있나요? 이게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뭐 100일장에서 좀 수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뭐 80년대생들이시면은 싸이월드 통해서 공감이나 스크랩을 많이 얻었다. 그게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대시면은 다모임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뭔가 했거나, 그게 아니면은 적어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서라도 뭔가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라는 분만 얘기해 보실래요? 글쓰기 재능 없는데요. 아, 없으세요? 근데 네.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래도 팔로우 많았다고 하시길래 좀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뭐 그냥 꾸준히 하니까 한 500명 정도 있는 것 뿐이죠. 뭐. 한 아, 3년간 차에 대해서 노출을 시켰더니, 아, 그, 그렇죠. 그러시군요. 이창미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뭐 재능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네, 그런 부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썼던 경험이 평범하세요? 있는데 정혜인 대표님은요? 저는 사실 SNS는 그냥 보기만 하고 소통은 안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 없고, 카피 같은 거는 제가 어차피 디자인을 하니까 써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는 거에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여유가 많이 있으셔서 블로그 마케팅 보통 제대로 하려면은 좀 어지간히 하는 데들은 2, 300 정도 받고, 정말 제대로 하는 데들은 한 400 정도 받거든요. 월 포스팅 한 20건 정도 해주는데. 근데 사업을 이해시키려면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사업자가 블로그를 직접 하시면요. 글쓰기 실력이 출중나지 않아도 자기 사업을 자기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잘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품질 없이 블로그 마케팅 하는 거, 제가 글쓰기 올렸을 때 이런 키워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포스팅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가시면 된다. 그럼 세 가지 그냥 시원하게 오픈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생성연도. 자, 2013년도 이전 계정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그때 사전에 공지 드렸는데 이창민 대표님부터. 잠시만요. 네, 저는 19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도요. 예. 네, 그냥 쭉 갈게요. 이게 Ndev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준최적화다, 최적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처음 만들면 일반이거든요. 글을 한 10개 정도 쓰면은 준최 2단계까지 가요. 준최적화. 최적화가 되기 전에 준최적화. 근데 이 준최적화에서 준최적화 3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준최 정도까지 4, 5단계까지 가려면은 부지런하게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최적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는 요즘에는 많이 어려워요. 1년에 이상 피와 땀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스타게 해본 결과 2013년도 이전 계정이 좀 유리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가족들 막 해가지고 막 2013년 막 계정 2월 찾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 중에 네이버 그 오래전에 생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2013년 이전이면은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주차에는 가끔 오래된 계정에서 휴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극히 예외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거의 없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고 기업용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단체 계정으로 가입해서 법인 사업자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사업주가 대표님들이시니까 그냥 개인 계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직원 시킬 때는 회사 계정으로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은 직원 계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소유권 문제도 애매하고 물론 뭐 오래 할 마음으로 채용을 하셨겠지만 또 이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 계정으로 하셔야 된다. 블로그 생성연도 확인하는 거는 프로필 들어가셔서 히스토리 누르시면은 여기 생성연도가 있거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네이버 계정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하루에 한 개 하면 좋은데 이거 보시면은 저도 블로그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는 게 서브 블로그거든요. 제 메인 블로그도 아니에요. 서브 블로그인데 거의 하루에 지금 날짜 보시면 10월 28, 29, 30, 1, 2, 3, 4, 5, 6 거의 뭐 이틀에 하나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서브인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는데 144개의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스팅만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포스팅만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사례인데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이 제가 5월부터 해서 144개를 올렸으니까 거의 이틀에 하나 하루에 하나씩 올린 건데 이 체류 시간이 1분 50초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최적화가 안 돼요. 지금 이거 단계가 어디냐면은 지금 한 준체 2단계 정도에 있습니다. 3단계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서비스 평균이 148초예요. 2분이 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제 서브 블로그는 지금 112초니까 2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전체 서비스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2분을 넘기는 거. 이거는 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은 두 분들은 두 분 사업 얘기만 하셔도 보통 2분 50초 때는 쉽게 나와요. 이거를 넘기는 걸로 목표로 가셔야 되고 그럼 과연 블로그 강사라고 활동하는 제 블로그는 얼마냐? 이게 어제 찍은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서 이 15일.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목요일은 기본적으로 5분 30초대가 나오니까 65, 30, 350초대 나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정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유튜브 영상 뭐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유튜브 영상 막상 체류 시간 분석해 보면요. 탑 유튜브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탑인 분들이
한 7분 대 나와요. 7분 대. 실제로 조회를 해보면요. 그럼 대부분은 다 1, 2분, 2, 3분, 3, 4분 이내로 이탈을 하는데 영상 콘텐츠 하나 만들려면은 5분짜리, 1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어렵게 만들면 막 8시간, 5시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블로그 포스팅 하나 작성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되게 많이 들여요. 어제 쓴 것도 한 2-3시간 쓰거든요. 2-3시간 투자한 콘텐츠들이 모이고 모여서 체류 시간이 5분 정도 나온다는 거는 블로그보다도, 아니, 내 유튜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시간 대비 생각해 보면요. 유튜브 영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하더라도 이제 1, 2주 차에 이런 질문 옵니다. 강사님, 그 콘텐츠 노출이 안 돼요. 그러는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양질의 트래픽이 중요하지 모든 사람의 트래픽이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콘텐츠만 좋으면요. 방문자 수가 10명인데 체류 시간이 4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적화가 돼요. 근데 어떻게 그냥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이 체류 시간이 짧으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다 밀리거나 아니면은 그 대충 시쳇말로 이제 날림으로 쓴 30분 이내에 쓴 걸로 무슨 비즈니스의 트래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트래픽에 생각하지 말고 노출에 생각하지 말고 특정 소수라도 꼭 읽고 싶은 콘텐츠, 네, 이런 콘텐츠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이런 강의 좀 싫어해요. 막 너무 뜬구름 있는 거. 막 그 뭐라고 해야죠? 그 막 공감하는 글쓰기를 해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제가 해본 결과 우선은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다가 강사 소개하는 글 보면요. 솔직히 얘기해요. 저의 인력들 얘기하고 저기 이력들 그리고 제가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를 한두 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케터가 아니었다. 왜냐면은 대행사에서만 근무했지 회사가 떠나면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케터가 되려고 해서 제가 가장 먼저 도전했던 게 이 쿠팡 파트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는 솔직함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쓴 글 보면요. 되게 적나라해요.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화면? 네. 예. 제가 유튜브 강의랑 영상 제작에 대한 그 저의 홍보글이죠. 어떻게 보면 홍보글을 쓰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유튜브 마케팅을 실패하고 나서 느낀 점. 실제로 저 3달 동안 찍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16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처참해요. 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 좀 공감이 되거든요. 뭐 극적인 사례인데 이창민 대표님 유튜브 광고하려고 블로그나 알아보다가 막 악수하는 사진 있고, 네. 뭐 저희랑 하시면 뭐 파트너십 막 양복 입고 있는 사진에다가 다 이러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안 맡기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 다 광고인지 알잖아요. 네. 제가 글쓰기를 써보니까 막 이런 게 먹히더라고요. 유튜브를 망해보면서 느낀 점,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김재용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업을 오래 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녹아있는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할라이프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100명을 면담해보면서 막 느낀 것들. 네. 그리고 정혜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보랑 좀 그 중간을 잘 타야 하는데 막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첫 성징후가 생겼다고 여성 성징후, 남성 성징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갑자기 달려왔어요. 그래서 사춘기 교육에 대해 막 뭘 알려줘야 될까 막 고민했다. 그러다가 창업을 했다. 막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이창민 대표님은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막
실제로 이런 경험에서 창업을 하시잖아요. 막 그런 그 창업을 왜 하셨어요? 강아지 창업?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강아지 화장품 전성무 공개 의무가 없어서 네.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매력이 없어요. 음. 경험을 살려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알레르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다 티 나거든요. 실제로 애완동물 애호가세요? 네,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강아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고 저희 팀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거짓말 하시면 다 티 납니다. 어느 날 팀원이 달려왔어요. 화장품 화장표를 잘못 써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당황해서 수의사를 알아보고 했지만 온라인상에 정보가 없었다. 결국에 유튜브를 찾고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이런 정보들을 알렸는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보지 지금 하시는 거는 솔직히 기관용 PT예요. 기관용 PT. 네. 우리나라에 이런 정보가 없어서 뭔가 큰 대의를 품고 정보를 주고자 한다고 하는 건요. 기관에서 IR 하실 때는 먹히는데 일반 소비자한테는 안 먹혀요. 그리고 정혜인 대표님께서도 이 사업 왜 하시게 시작했어요? 자녀랑 경험을 연관시켜서 하나 얘기 좀 해보실래요? 저는 진짜 사춘기 딸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떠올라서 시작을 하게 어, 됐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둘째도 이제 곧 있으면 사춘기가 시작될 시기라서 이제 애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네. 지금 아주 좋은 컨디션이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 사업을 안 망하려면은 경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막 그 프라이머 하시는 권도균 대표님이나 스타트업 유명하신 분들 막 책을 보거나 하면요. 사업은 유행이 아니다. 메타버스가 유행하니 메타버스로 가고 증강현실이 유명하니 증강현실, 언택트가 유명하니 언택트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경험이 녹아있는 분야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창민 대표님도 개인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서 이런 경험을 녹이셔야 되고요. 정혜인 대표님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춘기 딸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 애기 경제관념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토리텔링 많이 해요. 어느 날 애기가 용돈기 입장을 안 쓰고 막 카드를 몇십만 원 썼다. 중학생 사춘기 딸이 혼냈다. 왜 그렇게 돈을 막 쓰느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고 나니 자녀 잘못이 아니었다. 경제관념이 없는 자녀가 뭘 알겠느냐. 카드를 그냥 내어준 잘못이 내 잘못이었고 출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주는 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용돈기 입장을 쓰기 시작했고 자본주의가 뭔지 돈이 뭔지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자녀가 변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이 교육법이 막힌다는 생각을 알게 돼서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를 맡겨서 여러분 앞에 자녀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블로그 스토리텔링에 먹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저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끌어내실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몇 개 구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따라하세요. 왜냐면은 처음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잡아내시면 된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없는 말 지어내시면 안 돼요. 고객들이 바보가 아니어가지고 그 미세한 글쓰기에서 오는 디테일 때문에 이게 좀 철학이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본질은 통해요. 어쨌든 이창민 대표님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요. 경험인 것처럼 약간 포장을 하는 정도로 가야지 아예 없는 거를 가져오시면 글쓰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직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풀면요. 이게 되거든요. HCCH 전략이라고 블로그 콘텐츠나 브랜딩 할 때 제가 다양한 도서들을 몇 개를 좀 정독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 네 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초반에 15초의 매력을 끌어라. 뭐 이런 내용은 다 후기랑 연관이 돼요. 처음에 이창민 대표님이 사업을 하실 때, 강아지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봐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느 날
5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두드러기가 나서 전전긍긍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변화된 것들, 강아지 화장품이 아무거나 쓰는 줄 알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변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 교감. 여러분들도 강아지 화장품 아무거나 쓰고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라고 교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성.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고 이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네. 연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그런 가치로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라는 거를 4개를 녹여야 돼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웹페이지로 가면요.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했거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진짜 강의가 너무 즐겁거든요. 네, 여러분들이랑 얼마 전에 오프라인 만날 때도 진짜 좋았고, 제 얘기를 하고 제 포트폴리오 팩트를 쓰고요. 저는 이런 강사라고 해서 상위 0.5% 블로그, 그 넘나드는 것들, 지속적인 교육,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잠시만요. 이 시트를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 시트에다가 이름 기재하시고요. 자기 블로그 기재하시고요. 목표 추상적으로 쓰세요. 그냥 뭐 브랜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한 달 이내에 상담 문의 한 건 이상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벤치마킹할 블로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고 싶은 블로그를 두세 개라고 썼는데 제대로 찾으실 거면 하나만 써도 돼요. 저는 일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대로 이것만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 좀 아리까리하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2개, 3개 정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딱 5일치거든요. 첫 번째는 후크. 초반에 훅, 변화, 교감, 진정, 이 5개를 담을 만한 소재들을 제목을 짠 다음에 올리시고, 훅을 할 거를 어떤 걸 할 건지, 이 5개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강아지 화장품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변화라고 하면은 정보가 없다는 거, 교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진정성, 우리 서비스는 이렇기 때문에 뭘 하겠다, 이거를 월요일 날 걸 하는 거에 영혼을 담으세요. 이거를 최대한 성실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 훅이랑 관련된 거, 훅이랑 관련된 거, 강아지 화장품을,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강아지 화장품을 시작했어요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막 30줄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함축해서 쓰고, 두 번째 콘텐츠에다가는 강아지 콘텐츠, 강아지가 화장품으로 아파가지고 생겼던 경험장들에 대해서 일기처럼 쭉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텐츠 기획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월요일날 쓴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후크, 변화, 교감, 진정성, 이 세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쓰면요, 콘텐츠 기획도 쉽고 글쓰기가 쉬워져요. 우선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다들? 예. 네. 다들 사업자시고 다들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이유로 트레이닝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쓴 다음에 월요일부터 글을 쓰고 그 카톡방에다 하나하나 올리시면 되고요. 좀 컨셉 잡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다 같은 과정 듣고 계시잖아요. 카톡방에다가 그냥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 번씩 봐드릴게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시죠. 필요하시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또 서로서로 물어보는 것도 시간이거든요.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상위 노출 로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랑 유리한 글쓰기 꿀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검색 엔진이 진화되면서 지금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배그를 보시면은 그 원하는 키워드를 맨 앞에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자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차피 이제 브랜딩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해도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구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입성 콘텐츠로 사람을 끌어오든 본질이 명확해야 이 서비스에 대해 인지가 되는데 이 브랜딩이 잘 안 돼 있으면요. 다른 유입성 콘텐츠로 오더라도 매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쓰는 거는 어, 그 노출이나 이런 거에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제가 말한 두 가지에 거짓말하지 말고 약간 마케팅적으로 어필은 하되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경험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극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후크, 변화, 교감, 진정성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쓰기 트레이닝이랑 상위 노출 노하우들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구축 못하게 되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이 구조를 제대로 만드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 4주 차의 성과가 달린다고 봐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1, 2, 3, 4주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홈페이지에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진짜 영혼을 닮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IR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하시면은 2, 3, 4주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왕님 오신 김에 이 HCCH 전략이라는 걸 하고 이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후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빠지셔도 되고 이걸 꼭 지키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 이 4개라는 커리큘럼 내에서 글을 작성하셔야 글을 쓰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0분 정도 말씀드렸고요. 45분. 네, 질문 받고 본격적으로 그 템플릿 공유 드릴 테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혜인 대표님. 저기 아까 항목 중에서 교감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블로그가 오래되면 좋다고 했는데 뭐가 좋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면 좀. 예, 블로그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2013년 이전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 생성 연도는 여기 프로필에서 시스토리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갔을 때 생성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2005년 게 있기는 한데 그걸로 쓰세요, 그럼. 그거는 다른 걸 좀 하고 싶고 요번 거는 지금 만든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 만든 걸로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네. 신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오래 걸려요.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감 관련해서. 교감 부분은 그 자녀분 키우시면서 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로 가야 돼요. 아이 키우면서 사춘기 성징 때 아니면은 사춘기 반항할 때 힘들었던 적 있지 않냐요. 저도 이랬어요. 저도 이렇고 진짜 아이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런 얘기 누구나 하시거든요. 원망스러울 정도로 혼내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였어요. 라면서 그런 공감대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말한 겁니다. 근데 정인 대표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험이 창업이니까 겪으면서 있는 얘기들 되게 공감 잘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편하시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유별 그 유별아 대표님은 한 개 콘텐츠를 나눠서 쓰라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콘텐츠에 사업의 핵심이랑 이런 거를 다 함축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다 가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눠서 쓰는 걸 해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업자 블로그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자 블로그를 아직 안 하고 이제 개인용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개인 소개를 하시면 돼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한 얘기, 그리고 마케터 지망생이 유튜브 하면서 뭐 한 얘기, 이런 얘기를 그냥 편하게 쓰시고, 대신에 이 파트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상황이 0.5% 블록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쪼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옴니버스 구조라고 하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다음에 나머지의 테마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쪼개서 쓰는 구조. 이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